안녕하십니까. SG컴퍼니 정선구입니다. 오늘은 청소 입문하시는 유형과 그다음에 청소 창업 비용, 그다음에 청소 교육업체 혹은 가맹점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 입문 과정은 보시면 뭐 동호회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거의 100%가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돼서, 혹은 뭐 이쪽 청소가 자기 몸만 쓰면 어 뭐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더라." 라고 해서 인제 진입하시고, 아무래도 인제 문턱이 낮다 보니까, 입문턱이 낮다 보니까 아마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도 지난 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1,000,000원, 2,000,000 원, 3,000,000원,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1억 단위로 한 달에 버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실 매출이나 수입 보면 그런 쪽에 인제 속하는 업체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인데 초기 자본이 적다고 해서 좀 등한시하면서, 자기 사업을 등한시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시고 나서 한 3-4 개월, 길게는 6 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나가서 일당을 받고 나가는 일을 하시면 13만 원 혹은 뭐 12만 원, 그다음에 뭐 15만 원, 많게는 15만 원, 뭐 장비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 달 내내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한 달 내내 일해서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낫죠. 한 3-400 씩 가져가시니까. 그렇지만 자기 몸을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몸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안 가서 자기 몸이 굉장히 고단해지기 때문에 어 포기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내가 50만 원이 들어갔든 아니면 1,000만 원이 들어갔든 간에 이 사업, 이 청소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운영 방식이나 마케팅이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역시도 다른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그 6 개월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1-2 개월 정도는 청소 업체에 지원을 다니면서 계속 도구에 대해서 내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도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몇 대 몇으로 쓰고, 저런 환경에서는 몇 대 몇으로 쓰고, 이런 구역에서는 어떤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중성이든지, 그래서 그 약품들 비율을 바꿔가면서 한번 써 보고, 그래서 2 개월 정도는 트레이닝을 좀 한번 트레이닝을 한다 생각하고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3 개월 차부터는 3 개월 차부터 6 개월 차까지는, 5 개월 차까지는 앞으로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략을 좀 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잡고 6 개월 안에 내가 뭔가를 다 완벽하게 꾸며 놓은 다음에 6 6 개월을 지나서 7 개월 차 때에는 내 사업을, 내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조건의 어떤 영업 전략을 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입하시는 분들이 여기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금액도 실상 그 홈케어 쪽 입주 청소 기준해서 4-50만 원 정도면, 차량이 있다는 가정 아래 그 정도의 비용이면 새 걸로 다 구비를 해서 청소를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4-50만 원 정도 그냥 다 버린다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꽤 계시고, 물론 이제 매트리스 청소나 소파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가 뭐 비싼 거는 한 4-50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청소는 제가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에어컨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청소도 차량이 있다는 가정 아래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컴프레서나 아니면은 고압 세척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으니까 어 쉽게 접근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유튜브 검색을 해 보면 청소로 월 1,000 요렇게 인제 말씀을 하시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뭐 공중파에서도 어떤 청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음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찍고 하는데, 그때도 월 2천 뭐 월 3천 맨몸으로 시작해서 임대사 임대 임 장비를 렌트해서 나는 뭐 4-500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나오는데, 그게 다 실상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물론 이제 에어컨 청소가 월 1,000 월 2천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쉬지 않는다면. 어 근데 인제 그 에어컨 청소는 사실 한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비수기일 때는 에어컨 청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에어컨 청소와 그다음에 입주 청소, 혹은 뭐 이쪽을 같이 하신다면 홈케어 쪽,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청소,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 이쪽을 같이 하신다면 비수기 때는 홈케어 쪽, 다른 홈케어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에어컨 쪽으로 가시고, 아무래도 인제 봄 때는 매트리스나 소파 쪽이 청소가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수요가. 그리고 인제 여름 들어가기 전에는 에어컨 청소, 여름 성수기 때까지 에어컨 청소가 성수기일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여름이 길어져서 뭐 에어컨 청소 쪽도 한 3-4 개월 정도로, 예전에는 1-2 개월, 2 개월, 3 개월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3-4 개월 정도 특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6 개월 정도의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라. 1-2 개월 정도는 배우고, 그다음에 3 개월 차부터는 3-4-5 개월, 6 개월까지는 도구에 대한 익숙함, 빨라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공부도 하고, 마지막 6 개월 차에는 블로그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블로그에 글들을 계속 써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의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로그가 됩니다. 음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상글이라도 블로그를 계속 써라. 계속 써서 블로그 지수를 올려라."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글이라도 계속 어떤 블로그를 계속 키워 나가시고, 그다음에 내가 실적이 있을 때, 그때 실적이 있을 때는 실적 사진을 계속 업로드 해 가면서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은 좀 쓰셔야 블로그가 성장해 나간다. 그 홈케어 쪽은 사실은 이쪽 파워블로그 쪽에, 파워링크 쪽에, 네이버 파워링크 쪽에 어떤 키워드 단가를 매겨서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케어 쪽, 예를 들어서 입주 청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파워링크에 올리게 되면 아마도 그 회당 클릭당 그 단가가 만 원에서 15,000원, 2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기본으로 하는 청소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입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링크에 올린다고 해도 뭐 1-2-3 위까지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업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를 올리라는 얘기가, 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에 입주 청소를 했다. 그래서 인제 실적을 쭉 써 나가는데, 그 블로그 지수가 올라갈수록 요 상위 랭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제 그 안에 글들 키워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도 올라가지만, 그 모든 업체들이 다 키워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쓰는 모든 업체들이 키워드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내 블로그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야 상위 랭크로 올라간다. 아무리 글을 써도 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몇 번의 페이지를 넘겨서 내게 나온다고 하면 그 글은 잘못 쓴 글이에요. 어 그래서 남은 한 5 개월 때까지는 어떤 일상 글들을 쭉 올리셔서 계속 내 블로그를 키워 나가고, 음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아 실적, 남의 일을 나가서라도 전중후를 찍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내 블로그에다가 계속 올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홈케어 쪽을 하시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나중에 홈케어 쪽은 네이버에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는데 홈케어 쪽은 아무래도 인제 단가가 작다 보니까 먼 뭐 한 50 킬로 80 킬로 떨어지는 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 지역 내에서 대전이면 대전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면 평택 지역, 천안이면 천안 지역, 뭐 그 외에 인제 뭐 한 40-50 킬로 30-40 킬로 정도는 갈 수 있으나 그 바운더리 내에서 아마 영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인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 스마트 플레이스도 에서 광고를 키워드 단가를 정해 놓고 광고를 하는 것도 나중에 방법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케어 쪽은 블로그를 잘 쓰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고객 입장에서 글들을 써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 전후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글을 올리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청소 입문을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입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 자, 그리고 음 청소 창업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홈케어 쪽은 굳이 인제 매트리스 청소나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입주 청소만 한다고 했을 때, 거주 청소 뭐 이쪽만 한다고 했을 때 홈케어 쪽은 요즘에 나온 습식 청소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가형도 저도 써 봤는데 몇 번 이제 다른 공사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번 써 봤는데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도 1200 와트, 1500 와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흡입력도 강하고, 뭐 물론 인제 지속으로 사용해야 되는, 장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홈케어 쪽은 한번 켜고 한 20-30분 사용하고 다시 껐다가 다시 뭐 1 시간 정도 쓰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싼 30-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하는 청소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제품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처도 요즘에 싼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뭐 밀대도 그렇고 밀대 걸레, 뭐 그냥 손걸레, 스퀴지, 요런 것들이 굳이 비싼 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케어 쪽은 어 대충 계산해 봐도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새 걸로 다 구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걸레 자체를 브루트 통에다가 막 6만 원, 7만 원 하는 플라스틱 통에다 담고 다니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걸레는 걸레일 뿐인 거예요. 뭐 걸레를 빤다고 해서 수건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걸레도 뭐 차곡차곡 접어서 이렇게 뭐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싶지만, 어쨌든 일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어 업장의 사장님들한테 그 방식조차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홈케어 쪽은 모두 현찰입니다, 현찰. 현찰이기 때문에 어 어떤 대금 지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번의 인건비 정도 내가 인력을 썼다면, 청소하는 이모님들이나 아니면 남자들을 썼다면 고런 좀 지급할 정도의 돈만 있다면 한 4-500 정도만 있고, 그다음에 내 생활할 한 2달 정도 생활할 여유 자금 정도만 있다면 홈케어 쪽은 충분히 어 어 예 한 1,000만 원 정도면, 생활비까지 전부 다 해서 2달간의 여유 자금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량이 있다는 가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장이나 준공 현장을 뛰게 되면 이 대금 지급이 길게는 5 개월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공사 금액 자체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면 한 3 층짜리, 4 층짜리의 뭐 평수가 얼마 안 되는 어 그 정도의 인제 그 건물일 텐데, 고런 것도 한 달 정도 지급 기일이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9,000 평, 만 평, 뭐 2만 평 갈 때는 거의 건설 회사
지급 조건하고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3 개월 정도, 4 개월 정도, 3 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월 초에 마무리가 됐다, 청소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 그 달에 월말까지의 한 달, 그다음에 그 뒤로 3 개월이니까 4 개월이 되겠죠. 4 개월 뒤에 대금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 쪽이나 준공 이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은 여유 자금을 한 4천에서 5천 정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청소의 그 도구 역시도 홈케어 쪽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도 비용 청소 그 장비만 한 200에서 300 정도,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차량은 무조건 스타렉스 오벤이라든지 아니면 포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고가 별도로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약품이 얼어버립니다. 기계 자체도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려 놔야 되고요. 실내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쪽 공장이나 중공 쪽으로 가실 분들은 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음 이 사업 청소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만만하게 볼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홈케어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6 개월 정도 전략을 짜서 움직이시고, 6 개월 후에는 '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전략을 짜고 목표를 짜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업체하고 그다음에 교육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업체 중에 요즘에 청소업체들이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법에는 저촉이 안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업체라고 인제 정식 허가를 내고 뭐 구청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한 한 80-90%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개별적으로 그냥 허가 없이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론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론 교육은. 이론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상담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는 현장 경험이 많이 필요해서 현장을 어 바로 투입합니다. "현장 실습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일단 걸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현장으로 바로 투입한다, 이거는 좀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어 운영하는 방법,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견적 보는 방법, 견적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다못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방법, 그다음에 뭐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어떤 식으로 쓰고, 뭐 AI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썸네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배우셔야 돼요. 물론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할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론 교육은 하루 정도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있는지 없는지, 이론 교육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7 일이 됐든 10 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6 개월이 됐든 간에 현장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중에 그 기간 내에 이론 교육은 충분히 하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청소를 그렇게 입문했는데, 그리고 청소 교육비를 내고 입문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가서 벌써 유리창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또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어 버핑하고 돌려가면서 긁는 스크래치하는 거, 스크래치 긁는 거, 예, 그죠. 이물질 긁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뭐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어 그거는 앞으로 쭉 가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에 대해서, 회사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저기에서 '이론 교육은 하루가 좀 필요하다. 6 시간에서 7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인제 가맹점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맹점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맹점 본사에서 인제 일감을 계속 몰아주고 어느 정도의 그 월 순익, 월 매출 혹은 순이익을 보장을 해 준다라는 그런 가맹점이 있다면, 충분히 어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맹비를 지불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약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순이익 500만 원 정도는, 혹은 매출 1,000만 원 정도는 여기서 본사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해 주겠다. 부족할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가맹점이 있다면 그거는 해야죠, 당연히. 뭐 몇 천만 원이 들든 해야죠. 그렇지만 어 가맹점비만 받고 "야, 가." 그런 경우는 100%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 자기네 마크만 달고 차량에다 붙여 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 이 가맹점이나 지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에 그 본사에서 내보낸 가맹점들의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의 A 업체 무슨 클린 환경, 어 어디 뭐 대전지사, 혹은 뭐 평택지사, 혹은 뭐 제주지사, 부산지사,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지사들의 실적을 들어가셔야 돼요. 실적을 들어가셔서 본사하고 같은 사진을 썼는지, 뭐 처음에 세팅해 줄 때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 세팅해 줄 때는. 그러면 이 지사가 언제 정도에 개업을 했는지 그 이후의 실적들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점이나 지사를 냈는데 2천만 원 주고 혹시 샀어요. 지점을 냈어요. 그런데 어 홈케어 쪽만 있는 거예요. 무슨 입주 청소만, 아니면 조그마한 상가 하나, 요런 것들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6-7개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본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어떤 일이 없으면 오더를 주고, 가맹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광고가 잘 되고 있으니, 유튜브 광고나 아니면 뭐 TV 광고나 지면 광고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으니 '내가 이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일이 들어온다.'라는 이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청소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약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만의 특별한 장비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장비로 우리는 A라는 업체는 지점까지도 그것들을 쓰고 있고 동일한 깨끗한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청소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깨끗하겠죠. 둘 다 깨끗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을 준다는 거는, 이 업체가 너무 전국적으로 다 있고 인지도가 좋아서 이 이름만 가지고도 고객들이 충분히 오겠다 싶은 그런 업체여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지점 쪽에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 지점의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 봐라. 몇 개의 어 지점의 대표들하고. 그래서 본사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받은 지원이 뭔지, 그다음에 너네들이 지금 청소를 해서 매출을 얼마를 일으키고 있고 얼마의 순이익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 그렇게 해서 지점을 선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총 3 가지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할 일 없어서 혹은 뭐 그전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그럼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많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 6 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어떤 타겟점을 잡고 월별로 목표를 세워라. 월별로 목표를 세우되 마지막 6 개월 차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그 7 개월 차 들어섰을 때 그때는 오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청소회사에 몇 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청소회사의 팀장으로 가서 팀장에서 거기서 어떤 경험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홈케어 쪽, 그 입주 청소 쪽은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40에서 50 정도 들고 자차가 있는 기준에서요. 그리고 예비 자금, 생활 자금 한 2달 정도의 생활 자금 한 그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라. 그리고 공장이나 중공 뭐 이쪽을 홈케어 외쪽으로 가실 것 같으면 이쪽은 대금 지급을 자체가 길게는 4 개월이다. 뭐 5 개월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백의 하나니까.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한 5천 정도의 운전 자금은 갖고 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하고 세 번째는 청소업체를 택할 때에는 청소 교육업체를 택할 때는 어 이론 교육이 있느냐, 그 이론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를 확인을 꼭 해야 하셔야 된다. 이것도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실전만 해서는 이 나머지 이론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 실전은 계속 내가 해갈 수 할 수도 있지만 이 이론 교육은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배울 데가 없기 때문에 꼭 이론 교육이 있는 업체, 이론 교육의 커리큘럼, 영업 부분, 그다음에 관리 부분, 운영 부분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서 교육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가맹점을 선택을 할 때에는 그전에 냈던 가맹점주들을 만나서 꼭 확인을 해라. 만나기가 어렵다면 그 가맹점들의 홈페이지가 있고 블로그가 있을 텐데 그 블로그를 꼭 확인을 해라. 입주 청소만 뭐 한 달에 6 개, 7개 혹은 8 개, 9개 있는 가맹점이라면 고민을 많이 해라. 어 그래서 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꼭 교육 업체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꼭 그 부분은 이론 교육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어 네. 이상으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